진입과 또 이렇게 나가는 것, 네. 이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은 뭐 등록 동거에 따르는 사실혼이건 혼인신고를 하는 거건 뭐든지 자기 선택에 따라서 네.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혼인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나 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도기라고 표현하신 이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부부로 산다는 게 뭔가, 본질. 정말 가족으로 그렇죠. 산다는 게 뭔가, 본질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지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도 결국 그 본질을 선행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본질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 역시 관계에 있어서 잘 지내는 것, 네.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로 중요하다.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 그쵸. 저는 이렇게 또 배움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성훈 교수님 모시고요. 네. 남녀가 같이 살면서 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요즘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워낙 많아서요. 예, 요즘 추세가 또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네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혼인신고와 관련돼서 혹은 부부 결혼에 관련돼서 저는 요즘 상담하면서 네. 춘추전국시대다. 네. 정말 어떤 정해진 법이 없다. 네. 전통적인 것이 다 모조리 인수분해되고 있다. 네.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법은 교수님이 보시는 법이고, 네네. 제가 보는 법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네, 과도기. 남녀가 결혼하면 반드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라라는 게 이제 기본 법률론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고, 정우성 문가비 씨처럼 뭐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 출산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고, 춘추전국시대란 편전은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법적으로는 결혼하면 혼인신고. 그렇죠. 이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혹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는가?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제일 궁금한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부부로 살지만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부부. 네. 이 두 번째를 다시 나누면 결혼식 하지 않고 같이 살지만 주변의 친인척들 간에 다 부부로 알고 지내면서 네.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아하. 살고 있는, 주변에는 쉬쉬하면서 그런 두 부류가 있겠죠. 자기들끼리 살면 동거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변이 다 알면 사실혼, 식을 올리면 부부 뭐 이렇게 부부. 되는 거.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법률혼. 동거, 사실혼, 법률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도 동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사실혼이죠. 동거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네네.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 걔들 같이 살고 있어서 동거네요. 맞아요. 대학가에 남녀 같이 사는 거. 네네. 아니면 좋아서 잠시 부모들에게 모르게 그냥 친구들끼리만 알거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이건 동거인 거. 한자말로 하면 모두가 동거인데, 그죠? 함께 사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혼인신고의 네. 법률적인 어떤 실익, 네.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효력. 네.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맞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면은 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양의 의무, 경제적으로 경제공동체. 네. 부양의 의무라 그러죠. 자녀 양육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동거의 네네네. 의무라고 합니다. 네네네. 동거의 의무도 있고요. 같이 살다가 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재산. 네,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저절로 인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준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 네네. 동거를 제외하고 의무는 사실혼인 있다. 경우에. 네. 예, 부양의 의무, 동거의 의무, 뭐 협조의 의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차이군요. 그래서 상속을 못 받는다.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 네. 근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사실혼은. 네. 입원도 뭐 안 되는 거죠. 큰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권한 행사도 할 수 없다. 없다. 법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사망하거나. 커플폰 만들 때 커플폰도 못 만드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주택 청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어쩌면 더 이익인 경우도 있긴 해요. 네. 내가 혼자 각자 집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죠. 근데 혼인신고를 하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택 청약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하.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크게 실익이 나눠진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사망시라든지 뭐 네. 병원 간다든지 주택 청약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법적으로 네.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힘들다. 변호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혼인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득, 예컨대 뭐 심리적인 네. 이득이라든지 관계적인 이득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친정 가족들 네. 다 오고요. 네. 또 이 남편이 속한 남편 쪽 가족들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아하.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요. 책임과 의무도 많고요. 예. 일단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하. 있고요. 네. 또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주변에 이야기하기를 집 얻어야 되죠. 결혼시켜야 되죠. 여러 가지 책임질 게 너무 많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볍게 그냥 같이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다시피 일단 해보고 싶다. 큰 부담 없이 네.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요즘 이혼율 너무너무 높다는데 그 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SNS나 인터넷에는 두 쌍 중에 한 쌍 이혼한다. 절대 아니거든요. 네. 훨씬 적은데 두 쌍 중에 한 쌍 이혼한다라고 하니까 나 섣불리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려고 하면 아하. 이 안 맞으면 이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혼 소송하고 그게 너무 머리 아파지고 이혼도 안 된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서 우선 살아보고 이혼하겠다. 아하. 라는 생각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들도 있죠. 살아보고 이혼하겠다도 있지만 살아보고 혼인신고하겠다.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사실혼 부부로서 같이 사는 건 대개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가끔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아니면 혼인신고 늦게 한 상태의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오는데 네. 왜 이렇게 혼인신고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왜 5년이나 했다가 했어요? 아하. 라고 여쭤보면 우리 남편이 너 살아보고 네. 너 하는 걸 보고 내가 혼인신고 해주겠다. 네. 라고 하더니 끝내 안 해줬다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를 해주긴 했지만 한 5년 걸렸다. 네. 근데 결국 못 살겠다. 나 이 사람 너무 이상해서 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변호사님 그러면 결혼했다고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나 봐요. 없죠. 없죠. 이게 5년 아까 말씀하시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주택자금 대출 때문에 아, 혼인신고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부부도 있고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혼인신고하는 부부도 있고 이 네. 혼인신고하는 시점도 다 다양하죠. 네. 각자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데 5년 만에 이제 혼인신고를 했다는 분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두려워서 혼인신고를 미룬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신중해서 미뤘다 이렇게 단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제가 만난 부부가 있었는데 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네. 싸우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네. 이런 혼인신고 관계가 이제 해소된 거죠. 네. 남남이 된 거죠. 남남이 된 법적으로는. 거죠. 그런데 둘이 이제 다시 살게 됐어요. 네. 다른 사람 만나봤자 별거 없다. 네. 그래서 살게 됐는데 네. 정말 잘 산다는 거예요. 왜 잘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혼인신고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으니까 네. 일체 참견과 간섭을 안 합니다. 네. 누구 만났어? 언제 들어와?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한 모든 부부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같은데 예외적인 경우인데 어쩌면 그런 관계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있을 수 네네, 있죠. 네. 덜 구속되고 싶어서. 저는 제자들한테 가끔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첫째 아이 바로 낳지 말고 네. 한 1년 정도는 혼인신고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조심스럽게 권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미혼인 남녀 만나면 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있어라. 네네네. 1년 동안 있으면 서로 조심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패턴으로 돼서 2년, 3년, 4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덥석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네. 참견하고 간섭하는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1년 동안 우리가 신중하게 서로 지켜보면서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네.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제대로 신고하고 살자. 이런 마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 세대라기보단 신중한 세대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당당한 세대이고요. 네. 스스로에게 주변에 눈치 안 보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우리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도 오케이. 결혼하고 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이상 충분히 있어보고 확신이 들 때 네. 그때 혼인신고를 해라. 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남 눈치 보거나 할 거 없이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건 안 올리건 전이건 후건 같이 살아보고 네. 혼인신고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한 경우에 네. 혼인신고 안 한 것처럼 살아라. 네.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아마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네. 자기 언니가 7년 동안 혼인신고를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7년이나 동거를 그랬더니 왜 안 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어때?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혼인신고 안 했어. 와. 그분은 한 40년이 넘게 네네네. 혼인신고 안 하고 네. 살고 있는데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혼인신고 안 하고도 네. 부부로 살고 있죠. 법적으로도 거의 법률혼이랑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고요. 등록 동거제도. 맞아요. 프랑스에. 그게 바로 네.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어디 유럽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혼 부부들. 그들의 법률적인 효과를 법률혼과 같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혼인에 들어오는 진입조차도 쉽게 하고 네. 동거하면 법률상 부부처럼 봐주고 네. 또 이 관계가 엉클어지면 헤어지는 해체되는 과정도 쉽게 해줘야 진입과 또 이렇게 나가는 것 네. 이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은 뭐 등록 동거혼에 따르는 사실혼이건 혼인신고를 하는 거건 뭐든지 자기 선택에 따라서 네.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네. 춘추전국시대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춘추전국시대가 그렇게 혼란했던 목적은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도기라고 표현하신 이 춘추전국시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부부로 산다는 게 뭔가 정말 가족으로 그렇죠. 산다는 게 뭔가 본질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지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도 결국 그 본질을 선행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본질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 역시 관계에 있어서 잘 지내는 것, 네.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로 중요하다.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 그쵸. 저는 이렇게 또 배움을 가지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나 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혼인신고를 둘러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네. 무엇이 중요한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